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연입니다. 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알파벳 바로 K! 맞습니다. 네. 진짜 K 콘텐츠. K 콘텐츠의 성장과 성과가 정말 눈이 부십니다. 올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연수익이 1조 원을 1조죠. 1조. 맞아.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돼버린 K 콘텐츠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문화 열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류 컨텐츠 대표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기획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이기혁 담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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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알파벳. K! 올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연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출 실적은 한 연간 1억 불 정도 이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런칭을 했고 네. 애플 TV도 이미 런칭을 했고 네. 같이 K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포텐 터진 드라마죠. 지난해 스위트홈이 넷플릭스 13개국 1위 이건 대박을 너무한 터뜨린 데 거예요? 이어서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을 하면서 넷플릭스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좋아요. 것 같은데요. OTT 플랫폼 전 세계 콘텐츠 수를 살펴볼 수 있는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하면은 최근 기준으로 월드와이드 TV쇼 탑10 중에 3개 콘텐츠가 한국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마이네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갯마을 차차차. 이 3개가 그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갯마을 차차차가 네. 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하는 거였구나. 그렇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개시한 게 2016년이거든요. 네. 근데 9년 말 공개된 저희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사랑의 불시착. 제 인생 드라마. 네. 너무 좋아요. 사랑해. 진짜요? 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도 지금 대박 여전히 인기가 있고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서 일본 분들이 한국 드라마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 NHK 관계자한테 좀 들었었습니다. 네. 10년 말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스위트홈이 그 네. 인기를 이어갔고요. 글로벌 그때는 한 4위 정도까지 랭크를 했었고 최근 오징어 게임이 이런 축적된 인기에 조금 정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들 수익을 따져보면 올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연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네.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 앞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출 실적은 한 연간 1억 불 정도 이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어떤 컨텐츠 가치를 돈이나 숫자로만은 환산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까지 해외로 전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되게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 나왔던 어떤 치맥 맞아. 같은 게 네. 중국에 되게 통용화되는 문화가 돼버렸었잖아요. 사실 이런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으면 K 콘텐츠 관련된 관광 열풍도 있을 텐데 네. 이 점이 최근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해외 분들이 잘 못 오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는 한국관광공사랑 협업 통해서 네. XR 콘텐츠로 그런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부가 사업이나 그런 뭐 파급력을 이어갈 수 있게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해서 웹툰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계속 확장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과거의 향수를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네. 로맨스. 우리에게는 좀 뻔하고 흔할 수도 있는데 네.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포인트는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맞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네. 가장 큰 요인은 뭐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좋아했던 이유는 너무 보고 싶었어. 맨날 보고 싶어.
단순히 어떤 한 두 사람 남녀의 순수한 로맨스도 있지만 그 주변 인물들의 이웃 간의 따뜻한 정, 이런 정서를 또 신선한 시각으로 좀 풀어냈고요.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힐링을 얻는다기보다는 네. 뭐 그냥 지금 죽을까? 시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어떤 히키코모리의 주인공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처와 싸우다는 이런 되게 장르적인 서사였던 네,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5분 안에 순례의 눈을 피해 결승 한국만의 어떤 분들은 정서들이 많이 담겨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장르적인 또 혹은 소재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 세계인들 눈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 우리 눈에 재미있으면 글로벌 사람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장르적인 스토리텔링이나 네. 그런 컨텐츠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 비주얼라이징, 전 세계인들을 숨막히게 한 우리나라의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빈센조 보셨죠? 네. 이탈리아 가서 진짜 촬영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 네. 한국에서 다 촬영한 거고요. VFX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탈리아 현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네. 갈아 넣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기술력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한국 드라마의 이 CG나 비주얼이 세계를 리딩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꼭 VFX뿐만 아니라 저희가 LED 월이란 장치도 쓰는 거거든요. LED 월이라고 LED 해서 월. 예, 여기 이렇게 네. 전체가 LED로 구현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곧 LED 월도 구축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리 에펠탑 굳이 안 가도 네. 에펠탑을 뒤에 구현해서 할수 내부에서 있겠네요. 촬영을 할 수 있는 아. 거죠.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네. 정말 현지에 있는 것 같고 이질감이 없는 그 정도의 기술력까지 계속 뭐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접목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 네.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고증을 많이 했었어요. 북한의 뭐 뭐.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는다거나 해서 그 북한의 작은 마을을 정말 생생하게 잘 재현한 것들이 어떤 미술적인 효과를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많아요.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도깨비, 맞다. 미스터 선샤인. 아, 도깨비도 여기 거구나.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드는 비결이 뭔지 또 어떤 와. 시스템으로 좀 제작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한민국 최초의 드라마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고요. 한 편의 드라마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PD, 네. 작가, 감독, 배우, 스태프들 수많은 사람의 오랜 시간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수고 전에 가장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좋은 이야기로 항상 시작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내부에 있는 PD들이 이야기의 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발굴할 수도 있고 그거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내부의 리서치 그룹이라든지 CJ ENM 그룹 내에 있는 어떤 IP 소싱 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그 원작 IP들을 저희가 소싱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 자타 공인하는 어떤 크리에이터들과 폭넓은 기획개발 계약을 엮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대여본으로 기획개발하고 그리고 최고의 드라마로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패키지하는 역량 자체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드라마 제작 과정을 리드하는 PD들의 각각의 어떤 참신한 시각이라든지 열정 그리고 PD들의 스토리텔러적인 감각이고요. 그리고 시장 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은 어떤 크리에이터와 같이 했으면 이 작품은 어떤 크리에이터와 어떤 플랫폼에 발현을 했으면 이런 것들의 패키징 능력, 유통 능력도 되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TVN이나 OCN이나 이런 다른 채널과도 좀 협업을 한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TVN, OCN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네네. 뭐 캡티브 채널이기 때문에 그쪽 공급도 하지만 저희는 지상파라든지 그리고 해외 OTT라든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을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 제작사의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의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에서 그런 얘기도 했대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 엄청. 투자를 해야겠다.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초기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현재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커졌나요? 실제로 느끼시기에. 저희는 그냥 어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넷플릭스 정도만 저 한국에 진출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맞아. 녹화 날짜 오늘 디즈니 플러스 런칭을 했고 애플 TV도 이미 런칭을 했고 조만간 뭐 아마존이라든지 HBO라든지 계속 한국 시장으로 오는 이유가 한국의 콘텐츠의 경쟁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OTT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승부가 그들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좋은 콘텐츠로 녹여서 외부 크리에이터에 투자를 하고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투자 규모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글로벌 OTT에 대한 뭐 한국 콘텐츠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되게 많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에 뭘 넣을지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채널마다 혹은 플랫폼마다의 결이 조금씩 네,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리니어 채널은 가정용 TV잖아요. TVN이든 OCN이든 혹은 지상파든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리니어 채널 환경에서는 좀 더 편안하고 모든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실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되고요. OTT는 개인 성향의 플랫폼들이잖아요. 복합적인 어떤 서사라기보다는 하나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서사, 뭐 성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힐링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플랫폼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소구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TT의 또 다른 기회 요소가 심의 기준도 리니어 채널보다는 완화돼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OTT가 꼭 한 번에 전편을 이렇게 다 공개할 때도 있지만 위클리로 공개할 네. 때도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TV 드라마 미니 시리즈라고 하면 16부작. 산업론 안에서 가장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어떤 얘기는 20부작, 24부작, 50부작까지도 그 힘이 갈 수는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서 힘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콘텐츠들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16부작으로 늘리다 보면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루해지죠. 네. 근데 그런 제약들도 OTT는 6부작도 가능하고 8부작도 가능하고 그게 못다 했을 땐 시즌제로 좀 더 진화할 수 있고 러닝 타임이라든지 회차 이런 맞아. 것도 러닝타임.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추구할 수 있는 다양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글로벌 OTT 플랫폼에 드라마를 넘기게 되면 통으로 뭐 저작권처럼 넘겨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그 이슈가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히트했던 드라마 중에 이제 스위트 홈? 스위트 홈도 그러면 수익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 수익 배분이. 이거는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왕초 보던 시절에는 지상파 3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일종의 콘텐츠에 대한 독과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상파들이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제작사에 대한 어떤 수익 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글로벌 OTT와 제작사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오징어 게임이든 저희가 제작한 드라마든 그 투자비가 사실 작지 않거든요. 예. 몇백억 단위 되죠. 네, 몇백억 단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투자를 했을 때 소유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IP가 쉐어가 되고 수익이 쉐어가 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로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 웹툰이 사실 원조 만화 광국인 일본에까지 침투를 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디지털 만화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K 웹툰에 대한 관심이 큰데 K 드라마가 흥행을 하게 된 데는 이 웹소설이나 웹툰이 탄탄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이렇게 웹소설이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이 원작이 웹툰이다 하면은 믿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TP 넷플릭스에서 했던 TP도 그것도 웹툰 원작이고
저희 뭐 스위트홈도 웹툰 맞아요. 원작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콘텐츠의 공급량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콘텐츠를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원작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화 된다고 해도 믿고 보는 그런 기분들도 있고 저희가 제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창작이란 게 사실 한계도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원작에 대한 IP들을 계속 웹툰이나 웹소설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많은 웹툰 회사와 기획개발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거든요. 웹툰을 저희가 퍼스트룩으로 볼 수 있는 보장이 있고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 차원의 웹툰이 아니면 개별 크리에이터들이 웹툰 원작이라든지 그런 원작자와 개별 협의를 해서 그걸 디벨롭하기도 하고 네. 드래곤에서 작년에 제작한 나빌레라도 되게 웹툰으로 굉장히 가슴 울리는 네. 네. 노년의 발레리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상화 저희가 했을 때 좀 쉽진 않았는데 드라마 또한 웹툰 정도급의 어떤 반향이나 따뜻한 울림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좋은 원작이지만 또 영상화도 잘 풀어낸다면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본 원작으로 삼는 거는 저희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OTT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좋아하면 울리는 네, 네. 였잖아요. 서사 예시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좋아하는 울리면 울리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림이 울리는 조알람. 내 조알람을 울린 순간 내 몸이 울렸다. 사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세상에서의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OTT에 딱 근데 적합했던 OTT에 적합한 거. 예, 적합했던 콘텐츠인 것 같아요. 뭐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것도 웹툰 원작이잖아요. 저희가 네. OCN에서 방송을 했지만 대박 났잖아요. 예, 되게 한국적인 히어로물이잖아요. 우리는 저승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저승일이요? 어벤져스처럼 날아다니거나 광선을 쏘진 않지만 최약체 주인공이 히어로가 돼서 현실적인 악이랑 싸우는 얘기 조금은 다르게 한국에서 좀 먹혔던 것 같고요. K 콘텐츠 성장 자체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과 함께한다 이런 성과를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3분기 매출액이 1,161억 원. 네,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먹거리 있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작품 편수로 보나 저희가 크리에이터 보유수를 보나 한국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입니다. 이 강점이 현재 K 드라마에게 주어진 관심을 최대한 살려서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는 게 내년의 목표거든요. 호텔 델루나도 리메이크 얘기가 미국에서 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났던 빅도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 제작사와 공동 제작을 해서 미국 현지 플랫폼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IP 기반으로 라이센스, 메타버스 그리고 NFT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전개되는 걸까요?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호텔 렐루나 예를 들어보면 호텔 렐루 자체가 이미 콘텐츠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컨셉이잖아요. 이거를 팬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부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탈출 카페라든지 전시회도 진행했었고요. 또 제페토와 협업한 메타버스 사업 그리고 NFT 굿즈 발행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의미하게 저희가 보는 거는 호텔 델루나는 종영한 지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팬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IP에 대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영화나 컨텐츠 하면 일본이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K의 시대, 진짜 한국의 시대가 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직은 저희도 뭐 그렇게 글로벌적인 선도 우위라고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커진 만큼이나 시청자층도 넓어졌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에 도전하고 프리미엄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본질적인 역할을 집중하되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콘텐츠 해외 유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튜디오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 컨텐츠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갈 것 같은 회사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